애정이 느껴져서 맞아요. 진짜로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볼게요. 포인트가 뭘까요? 자, 강의를 들었으면 그려보세요.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응용해서 바로 써먹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써먹을 거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면 왜 공부하지 말라 그러냐면 공부를 하고 안 써먹으면은 나중에 까먹어요. 문제는 뭐냐면 까먹어 놓고 다시 공부하기 싫어요. 왜냐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나중에 응용해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그때 하세요. 이게 제가 비꼬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바로 응용해서 공부하실 거 아니면은 그냥 하지 말고 나중에 할 때 하세요. 왜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바로 공부 안 하시면은 왜냐면 나중에는 공부 안 할 거고 나중에 공부 안 했는데도 다시 공부하기는 싫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플레이트 하머. 자, 여기 이렇게 뭔가 어두컴컴한 거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뭘까요? 뭘까? 팔 안쪽이에요. 팔 안쪽. 보이죠? 여기 검은색. 이거 안쪽 비친 거예요, 여기. 그럼 자, 요건 뭘까요? 요거. 제가 고화질로 보여드릴게요, 좀 더. 저건 뭘까요? 예측 되시나요? 이거. 저거는 땅바닥이에요. 색 같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잘 아시네요. 정강이에 비친 건 뭘까요? 땅바닥이에요. 맞아. 하얀 건 뭘까요? 하늘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갑옷은 그냥 거울 두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반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왜 안 비치냐? 라는 건데 이거는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정반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이게 뭐 더 많이 비치거나 더 강하게 비치거나 재질마다 특징은 굉장히 달라요. 비쳤는데 물체 고유색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빛 색깔 그대로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일단 특징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재질에 대한 특징들은 재질 보시고 따로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반사율이 높아서 훨씬 또렷하게 많이 반사되는 것들. 이거는 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강한 빛만 슬쩍 반사하고 다른 데는 반사를 잘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재질마다 정말 다 달라요. 갑옷도 심지어 보시면은 요런 갑옷은 별로 안 뚜렷하죠.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더 탁해 보이죠, 반사가. 그리고 조금 더 오래돼 보이는 갑옷,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 비쳐 보이죠. 같은 갑옷이어도 달라요. 굉장히 선명하게 뭐가 비치는지 보이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어렴풋하게만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은 정반사를 그려야 되나 난반사를 그려야 되나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비율에 따라서 난반사 정반사가 섞이게 됩니다. 보통은 만약에 여기를 통을 그냥 단순화 시키면은 요런 통이 나올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겠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밝아질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난반사 비율을 섞어주시면 돼요. 정확히 얼만큼 섞어야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재질마다 달라서. 그래서 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재질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시고, 그리고 존잘님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존잘님들 보면은 모든 걸 다 잘한다기보다는 잘하는 재질들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리고 피부를 무조건 피부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피부를 약간 물방울 재질처럼 그리기도 하고, 옷을 이제 갑옷 재질처럼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질을 섞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표면이 보통 거친 애들은 난반사가 많아요. 빛이 있고 눈이 있어요. 그때 이야기 드렸죠. 물체에는 색이 있지 않아요. 이 색이란 거는 빛이 물체에 비쳐서 빛에서 특정 파장을 반사하게 되면은 그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서 색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 색이란 건 빛에 있는 거지 물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빛에 있는 특정 무언가들을 반사해 주는 것 뿐이에요, 물체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물체가 거치게 되면은 빛이 왔을 때 사방으로 퍼집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강하게 또렷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막 바뀌죠. 이렇게 바뀌지도 않고
눈이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여기서 보든 만약에 파란색 티셔츠면 그냥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정반사 같은 경우는 달라요. 표현이 매끈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매끈하죠. 보통 비치면은 여기서만 빛나 보여요. 방금 우리가 구슬을 본 것처럼, 구슬을 했을 때 그림자가 지고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진 것처럼 특정 부위에서만 비치게 돼요.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눈을 여기다 두고 보게 되거나 여기다 두고 보게 되면은 다른 위치로 바뀌게 돼요. 혹은 면적이 좁다. 면적이 이렇게 좁은 면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거나 여기서 보면은 안 보일 거예요, 빛이. 근데 남반사면은 어디서 보든 똑같지만 정반사라면 여기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빛나 보이지 않아요. 요게 정반사. 그래서 여기서 오해들 하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요런 물체가 있어요. 요런 물체가 있어요.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남반사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명암이 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 때는 보통 어떻게들 그리시냐면 그냥 이 밝은 부분에 가장 중앙이 될 법한 데다가 이렇게 깔아버려요. 그냥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각도가 맞으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서리에 하이라이트가 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빛각도에 따라 늘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수의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2D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눈이 있고 반대로 빛이 있고 눈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2D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맞는 것 같지만 3D가 되면은 딱 각도가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특히 평평한 면들은 더, 이건 둥그니까 그래도 좀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평평한 면들은 이 각도가 딱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면적이 진짜 넓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보통 그럼 뭐냐? 여기보다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봅시다. 보면은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보다는 여기의 면적이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에 생기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요것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각도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 빛의 각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따라 자료 참 안 나오네요. 지금 하나만 나오는 게 없어서. 자, 다들 아시죠? 여기서 하이라이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꺾이고 있죠. 이 면이나 이 면에는 안 잡히는데 요 라인에 요 모서리 쪽에 잡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화질로 보시면 보여요. 이게 저화질이라서 이런 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저는 이 그림을 많이 봐서 알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전부 다 모서리에 잡혀 있어요. 아, 다들 아시죠? 당연히. 그래서 모서리에 잡히는 경우가 잦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잦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반사와 남반사의 차이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런 제가 입고 있는 요런 재질들은 남반사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절대적으로 남반사만 있는 물체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티셔츠 같은 거, 면 티셔츠 같은 것도 이제 남반사가 대부분인 것 같아도 막상 이제 비춰보면 하이라이트가 조금씩 집니다. 섬유 조직들이. 그래서 정반사가 생긴다는 거. 다만 제 얼굴도 지죠. 다만 이 정반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거기서 이제 재질감도 많이 나뉘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플러스로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재질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투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확한 공간감, 형태력, 양감을 잡기 위한 것이요. 양감이 잡혀야 어디에 반사가 잡히고 그림자가 잡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정반사와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어디에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재질감 표현도 가능해져요. 재질감은 이제 표면의 모양도 모양인데 이 정반사, 하이라이트 반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줘야 재질도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엔 투시를 해야 결국엔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처음에 거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풀려고 하시는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투시부터 해서 한 뿌리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재질만 외워서 익힐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조명이 바뀌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투시를 공부를 안 해도 선천적으로 입체감이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가 4강입니다. 다음